정희는 안방 옷장 앞에 서서 문을 연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옷장 안은 늘 보던 모습이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위치만 달라질 뿐 옷들은 늘 같은 얼굴로 걸려 있었다. 오래 입은 옷, 잘 입지 않는 옷. 그래도 버리지 못한 옷들이 순서 없이 섞여 있었다. 그 사이에 남편의 운동복이 눈에 들어왔다. 몇 번 입었을 뿐인데 그렇다고 새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 옷이었다. 애써 관리한 흔적도 방치한 흔적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걸려 있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옷을 옷장에서 꺼냈다. 꺼내는 동작은 조심스러웠다. 괜히 소리가 날까 봐서도 아니고 누가 볼까 봐서도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하게 되었다. 옷을 침대 위에 내려놓고 손으로 한번 쓸어내렸다. 주름이 깊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두고 싶지는 않았다. 정희는 소매를 맞추고 반듯하게 접었다. 늘 하던 방식이었다. 몇 번을 접어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익숙한 동작이었다. 접힌 운동복을 들고 옷장 안쪽을 바라봤다. 자주 손이 가지 않는 자리였다. 계절이 지나야 한 번쯤 꺼내보는 칸,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다. 정희는 그 칸에 운동복을 넣었다. 깊숙이 밀어넣고 다른 옷으로 덮듯이 정리했다. 일부러 다시 확인하지는 않았다. 넣어두고 나면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는 게 편했다. 생각이 길어질수록 쓸데없는 감정이 따라오기 마련이었다. 정희는 그대로 욕실로 갔다. 신발장 아래쪽에서 남편의 운동화를 꺼냈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대야에 물을 받았다. 운동화는 세탁기에 넣지 않았다. 늘 손으로 씻었다. 시간이 더 걸리고 손도 더 가지만 그게 익숙했다. 소를 집어들고 운동화에 물을 적셨다. 솔질을 몇 번 하자 금세 거품이 올라왔다. 손목에 힘이 들어갔고 팔꿈치까지 물이 튀었다. 정희는 잠깐 멈춰 바닥을 닦고 다시 솔질을 이어갔다. 소를 문지르다 보니 생각이 따라왔다. 그러면 왜 한다고 했을까? 처음부터 혼자 하라고 하지. 같이 나가자고 했던 말이 이제 와서는 괜히 번거롭게 느껴졌다. 그 생각이 올라오자 손이 잠시 멈췄다. 정희는 그 상태로 몇 초를 그대로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이 조금 못나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억지로 밀어내지는 않았다. 생각은 이미 올라왔고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었다. 정희는 다시 손에 힘을 주었다. 운동화 끈을 풀어 따로 씻고 안쪽까지 소를 넣어 문질렀다. 물을 갈아붓고 다시 헹궜다. 물이 맑아질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했다. 손이 시려왔지만 그만둘 생각은 들지 않았다. 이런 일은 끝을 봐야 마음이 놓였다. 운동화를 들어 물기를 털어내고 통풍이 되는 쪽에 가지런히 놓았다. 마르면 그때 넣어두면 될 일이었다. 손을 씻고 거울 앞에 섰다. 물기가 묻은 얼굴을 수건으로 닦았다. 거울 속 얼굴은 특별히 달라 보이지 않았다. 피곤해 보이지도 밝아 보이지도 않았다. 그냥 평소의 얼굴이었다. 정희는 불을 끄고 다시 안방으로 돌아왔다. 옷장은 정리된 상태로 그대로였다. 운동복이 있던 자리는 다른 옷들이 자연스럽게 채우고 있었다. 빈자리가 남지 않게 하는 게 오래된 습관이었다. 정희는 옷장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 정도면 충분했다. 이미 몇 번 같이 나갔고 그 다음은 없었다.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들이 있다. 확인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일들도 있다. 정희는 오늘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다. 말을 꺼내지 않았고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대신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끝냈다. 그게 지금의 정희에게 가장 익숙한 선택이었다. 정희는 손을 한 번 더 씻고 주방으로 나왔다. 수건이 젖어 있어서 새 걸 꺼내려다 말고 그냥 물기를 털어내듯 손끝을 털었다.
욕실 한쪽에서 운동화가 조용히 마르고 있을 것이다. 마르면 넣어두면 된다. 넣어두는 자리도 이미 머릿속에 있었다. 정희는 그 생각이 더 이상 슬프지 않다는 게 조금 이상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때가 남은 곳이 없는지 눈으로 훑었다. 이미 닦아둔 곳인데도 습관처럼 한 번 더 확인했다. 설거지통 안은 그릇이 없었고 행주도 제자리에 걸려 있었다. 할 일을 다 해놓고도 정희의 몸은 다음일을 찾았다. 손이 놀면 마음이 먼저 흔들릴까 봐서인지도 몰랐다. 예전에는 흔들릴 틈이 없었다. 집에 사람이 많았고 밥대가 바빴고 누군가가 늘 무언가를 필요로 했다. 누군가의 엄마라는 말이 하루에 몇 번씩 정의를 불러세웠다. 그런데 요즘은 그 호칭이 집안에서 잘 들리지 않았다. 아들은 가끔 연락을 해도 정의가 할 일은 밥 먹었니? 같은 말뿐이었다. 딸도 그렇다. 바쁜 목소리로 안부를 주고받고 나면 통화는 금방 끝났다. 정희는 그게 당연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다 크면 그러는 거라고 스스로도 수없이 말해왔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 몸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게 움직였다. 연락이 끊긴 뒤에 남는 공기가 조금 넓었다. 남편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집에 있어도 없는 것 같은 시간이 많아졌다. 함께 산다는 건 여전히 사실인데 함께 살고 있다는 느낌은 옅었다. 애정이란 말까지 꺼내면 오히려 우습다는 것도 안다. 이 나이에 애정으로 사는 부부가 어디 있냐고. 정희도 속으로는 먼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도 가끔은 그런 말로 다 덮어버리기엔 아쉬운 구석이 남았다. 아쉬움이라기보다 텅 빈 자리 같은 것. 몸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는데 그 바쁨이 누구를 향하는지 알 수 없는 순간이 늘었다. 정희는 식탁 의자를 끌어앉았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크게 났다. 괜히 크게 앉은 것 같아 잠깐 숨을 죽였다. 집안이 조용해서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다. TV를 켜면 덜 조용해질 텐데 정희는 리모컨에 손이 가지 않았다. 켜도 어차피 누가 볼 건지 그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정희에게는 생각보다 낯설었다. 정희는 물을 올려놓고 컵을 꺼냈다. 두 개를 꺼낼 뻔하다가 손이 멈췄다. 결국 한 개만 놓았다. 별것 아닌데도 그 동작이 마음에 걸렸다. 물이 끓어 김이 올라오자 정희는 한숨처럼 숨을 내쉬었다. 컵을 식탁에 두고 휴대폰을 옆으로 끌어다 놓았다. 화면이 어둡게 꺼진 채로 조용히 있었다. 정희는 알림이 없는 밤이 이렇게 길 줄 몰랐다. 누가 부르지 않아도 시간은 흘렀고 흘러가는데도 마음은 제자리를 맴돌았다. 그녀는 컵의 온기를 손끝으로 만지며 오늘 같은 밤이 앞으로 더 많아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다. 정희는 컵을 비운 뒤에도 한동안 식탁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따뜻함이 손바닥에 남아 있었는데 그게 사라질 때까지를 기다린 것 같기도 했다. 휴대폰은 옆에 놓여 있었고 화면은 꺼진 채였다. 알림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정희는 습관처럼 한 번 더 화면을 켰다. 밝아진 화면 위로 조금 전 들어온 메시지가 보였다. 특별한 말은 없었다. 부고를 알리는 메시지라는 걸 정희는 바로 알아봤다. 메시지에는 고인과 주소, 장례식장 같은 정보가 적혀 있었다. 정희는 그 문장을 하나하나 읽지 않았다. 읽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었다. 이미 몇 번 받아본 형식이었고 낯설지 않았다. 휴대폰을 든 손이 잠깐 멈췄다. 놀랍다기보다는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얘가 벌써 먼저 떠났다고 마음속에서 그렇게 말이 나왔다. 믿기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다.
정희는 메시지를 닫고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TV를 켜지 않은 탓도 있었고,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집안에 말을 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정희는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나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밖은 이미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다.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유리 위에 겹쳐 보였다. 정희는 잠깐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다. 그 친구와 마지막으로 얼굴을 본 게 언제였는지 정확히 떠오르지는 않았다. 영절에 내려갔을 때였을 것이다. 그때도 길게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다. 서로 바쁘다는 말을 몇 번 주고받고 잘 지내라는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그게 끝이었다. 그 정도의 사이였는데도 이렇게 소식으로만 다시 만나게 되니 마음이 묘했다. 슬픔이라기보다는 시간이 한 덩어리로 느껴지는 기분이었다. 그 애가 살아온 시간과 정희가 살아온 시간이 겹쳐 보였다. 정희는 창에서 등을 돌려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다. 의자를 밀고 앉으며 조금 전 운동화를 씻던 손의 감각이 떠올랐다. 솔질을 하며 흘려보낸 물, 바닥에 튄 물기, 손목에 들어가던 힘. 그런 사소한 동작들이 오늘 하루를 채우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날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문득 마음에 걸렸다. 인생이 끝난다는 말이 아주 먼 이야기처럼만 들리지는 않았다. 정희는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려놓았다. 답장을 할 일도 전화를 걸 일도 아니었다. 그냥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그렇다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었다. 머릿속에서 나도 저만큼 왔구나 라는 생각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아직 살아있고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선명해졌다. 남은 시간이 많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이미 끝난 것도 아니었다. 정희는 식탁에 놓인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고 불을 하나 더 끄지 않았다. 완전히 어둡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이 밤을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도 않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넘기기에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걸렸다. 정희는 컵을 싱크대에 가져다 놓고 물을 한 번 더 틀었다. 손을 씻으며 자신도 모르게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오늘은 그냥 지나갈 하루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정희는 조용히 다음을 생각하기 시작했다.